시청자 계란과자님께서 찾아와 주셨습니다. 오늘 계란과자님께서 이야기해 주실 장소는 바로 어떤 카센터에서 실제로 일어난 일입니다. 그래서 어떤 이야기일지는 시청자분들과 같이 들어보도록 할게요. 예,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계란과자님. 오늘도 이렇게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유, 뭐, 늘상 와야죠, 뭐. 너무 감사드리고 아직까지 이야기가 안 떨어지기 때문에, 예. 계란과자님을 또 찾으시는 분들도 많으니까 또 이렇게 찾아와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 오늘 해주실 이야기가 어떤 카센터에 관련된 이야기예요? 예, 제가 뭐, 아시겠지만, 여기저기 돌아다니는 게 많다 보니까, 이제, 어느 카센터를 이제 제가 간 일이 있었는데, 네네. 그쪽에서 이제 좀 벌어진 일이에요. 제가 이제 돌비님께 이제 뭐, 제목은 알려드렸지만, 귀곡성이 들리는 카센터입니다. 귀곡성이라고 하면 귀신이 우는 소리를 말하는 거죠? 그렇죠. 렛츠가 길이십니다. 렛츠 기릿. 이 카센터는 저기 수도권에 있는 곳은 아니고요. 이제 지방 쪽에 있는 데인데 왜 지방 쪽으로 내려가서 보다 보면은 그 되게 오래된 카센터들이 꽤 있잖아요. 네. 그런 데서 이제 있었던 일이에요. 제가 지방 쪽에 일을 좀 갔다가 이제 차가 좀 맛이 가가지고 네네. 차를 이제 수리를 하러 들어가게 됐어요. 그때 제 기억으로 제 차 앞 타이어가 펑크가 나가지고 들어간 걸로 기억을 하고 있어요. 네네. 그래서 좀 시일이 좀 꽤 지난 이야기인데 아무튼 이제 저녁 때 맞춰가지고 들어가다 보니까 뭐 타이어를 터졌는데 이제 시골길 쪽이었으니까 이제 뭐 보험회사 불러가지고 뭐 이동을 한다고 하더라도 너무 먼 데는 못 가니까 가까운 카센터로 이동을 해달라고 해서 그리로 가게 된 거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제 카센터를 딱 들어가서 차 이제 맡겨놓고 이제 이거 타이어 간데 얼마나 걸리니까 그게 오래 걸리진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가면서 이제 뭐 휠이나 이런 것도 좀 체크해달라고 하고 이제 그러고 이제 앉아가지고 이제 담배를 딱 피면서 기다리고 있는데 그때 이제 카센터에 계시는 직원분이 이제 두 분 계셨고 네. 저희 카센터 사장님 계셨고 그러니까 총 세 분 계시더라고요. 네네. 카센터는 되게 좀 오래된 데였고 그 사장님하고도 이런저런 얘기하다 보니까 건물이 좀 오래돼 보이니까 네네. 언제쯤 지어졌냐 하니까 카센터를 본인 그 사장님 그 아버지 때부터 운영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카센터가 지어진 게 거의 한 60년대 후반 70년대 초반 있죠. 그때부터 카센터를 운영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오래 하셨네요. 예, 그때면은 거의 우리나라에 차량도 별로 없을 때인데 그때부터 하셨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쭉 하고 계시는데 제가 이제 앉아가지고 이제 담배 피우면서 이제 기다리고 있는데 차량 이제 그 올려가지고 처리하는 데 말고 저는 이제 그 옆쪽으로 빠져가지고 그 사무실 뒤편에 이제 공터 비슷한 데가 있더라고요. 네네. 그래가지고 그쪽에서 이제 담배를 피우고 있는데 어디선가 이상한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예. 처음에는 이제 정확히 어떤 소리인지 잘 들리지 않아가지고 이제 그 작업하는 그 전동들이 막 기계 윙한 소리 있잖아요. 네네. 그 소리 이제 묻혀서 들리다 보니까 정확하게 들리질 않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뭔 소린가 싶었는데 다시 또 안 들려가지고 내가 잘못 들었나 보다 이러고 있었어요. 예. 그 순간 아무 소리도 안 들린 상태에서 누군가 흐느끼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여자가요, 남자가요? 여자분. 여자. 네. 여자가 흐느끼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되게 네네. 조그맣게.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거기가 이제 외진 곳이기도 하니까 사람이 흐느낀다 뭐 아니면은 뭐 소리가 멀리서 들리니까 뭐 귀신이 흐느낀다 이런 건 다해 생각도 못 하고 네네. 거기 이제 직원분들이 일 안 하시는 분들은 그냥 대기하면서 막 핸드폰으로 막 드라마 같은 거 보고 하시니까 드라마를 되게 크게 틀어놓고 보시나 보네 이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네. 그러면서 이제 담배를 다 피우고 딱 갔는데 소리가 딱 끊기고 나서 이제 제가 바로 담배 불 끄고 바로 간 거였거든요. 예. 근데 정비한 데로 가보니까 세 분이서 되게 열심히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뭐 혹시 사무실에 TV 같은 거 켜놨나 봤더니 그런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대체 뭐지? 이러고 있는데 사장님이 딱 오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여기 사무실에서 기다리시지 어디 갔다 오셨냐 그래가지고 제가 여기 뒤에 여기 뒤편에 공터에 가가지고 담배 하나 피고 왔다 그랬더니 네. 사장님이 딱 갑자기 그러시는 거예요. 그쪽이 위험하니까 가지 마세요 그러시는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왜요? 그랬더니 그쪽에다가 물건 같은 거 쌓아놓고 하니까 혹시라도 그런 거에 다치신다고 네네. 그러고 얘기를 하시는데 제가 갔을 때는 뭐 아무것도 없었거든요. 진짜 공터였거든요.
이것도 왜 촉이 있잖아요, 사람이. 그치. 아, 이것도 뭔가 있구나, 이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차량 수리를 하시는 동안에 제가 이제 가만히 지켜보고 있다가 그 직원분 한 분이 이제 그 일을 이제 안 하셔가지고 이제 좀 쉬시는 타이밍이 됐어요. 이제 네네. 두 분만 하시면 된다 그래가지고. 그래서 그분을 살살 꼬셔가지고 이제 커피 한 잔씩 들고 뒤에 가서 이제 담배를 피게 됐어요. 근데 그분이 그쪽으로 가는 걸 꺼려 하시는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아이 일하시는데 방해되니까 저쪽에서 담배 하나 피시오 그랬더니 아유 그냥 앞에서 피자고 계속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네네. 제가 그냥 아유 괜찮다면서 끌고 왔어요. 근데 가시는 동안에 계속 주변을 두리번 하시는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제가 슬쩍 물어봤어요. 아니 여기 뭐가 있다고 왜 자꾸 그러시냐고 그랬더니 아까 여기서 담배 피우실 때 뭐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냥 그때 요건가 싶어가지고 물었구나 싶어서 바로 얘기를 했어요. 예. 아니 뭐 아까 그냥 별거는 없었고 아까 뭐 여기 뭐 드라마를 틀어놓으셨나 TV를 틀어놓으셨나 아까 웬 여자 우는 소리만 좀 들렸다고 오. 그랬더니 그분이 갑자기 표정이 싹 굳는 거예요. 뭔가 전곡을 그 찔린 직원분이. 거구나. 아니 왜 여기 뭐 있어요? 그랬더니 말을 안 하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 뭐 이제 그때 당시에 이제 제가 이게 아무래도 뭔가 있구나 싶어가지고 네네. 처음에는 그냥 알겠습니다 하고 그냥 보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제가 그 뒤쪽에서 계속 이제 대기를 하면서 가만히 지켜봤죠. 네네. 그랬더니 아까보다 좀 더 크게 여자가 우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예. 흐느끼는 소리가 막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또. 그래서 이제 흐느끼는 소리를 찾아서 이제 쭉 가다 보니까 네. 카센터 뒤편으로는 약간 숲길 비슷한 거였거든요. 그럼 그 숲길 들어가는 초입 쪽에 되게 큰 나무가 하나 있었어요. 네. 무슨 나무인지는 모르겠는데 뭐 느티나무 이런 느낌이었거든요. 되게 큰 나무 있잖아요. 예. 예. 그게 있었는데 그쪽에서 계속 우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예. 그쪽에서 계속 우는 소리가 들려가지고 저도 이제 애지간치 그런 거 많이 보기도 하고 네. 제가 겁보다는 호기심이 많은 사람이라 그쪽으로 쓱 가봤어요. 갔는데 이제 점점 소리가 가까워지는 거예요. 이쪽인 것 같은데 뭔 일이지 하고 딱 봤는데 제가 가까워지니까 이제 흐느끼는 소리가 점점점 잦아드는 거예요. 예. 예. 그러면서 되게 조용해져요. 그래서 뭐지 내가 가서 그런가라는 생각을 하는데 더 가까이 가서 나무 주변을 보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예. 그 순간 저 뒤쪽에서 손님 다 됐습니다 라는 소리가 딱 들리는 거예요. 어. 뭐 일단 다 됐다고 하니까 뭐 계속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거기를 빠져나왔어요. 네네. 빠져나오는데 뒤를 딱 돌아서 가는 순간 갑자기 뒤가 되게 싸한 거예요. 뭔가가 느껴지셨구나. 뒤통수가 되게 너무 싸한 거예요. 근데 뒤를 차마 왠지 보면 안 될 것 같더라고요. 네. 그래서 계속 걸어가는데 여자가 흐느끼는 소리가 다시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네. 애써서 꾹 참고 가는데 이제 원래는 멀어지면 소리도 같이 멀어져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똑같은 거예요. 들리는 게. 그래서 이거 뭔가 좀 내가 잘못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면서 이제 빠르게 카센터 방향으로 자리를 이동하는데 네. 갑자기 소리가 딱 멈추는 거예요. 잦아드는 것도 아니고 네네. 우는 소리가. 그 순간 저도 모르게 뒤를 딱 돌아봤는데 웬 여자분이 나무 쪽에 서 있는 거예요. 나무예요? 네, 나무 옆에. 예. 예. 그래가지고 저거는 뭐지 하는데 제가 그 순간 그 자리에서 굳은 게 처음에 본 건 서 있는 걸로 봤거든요. 네네. 근데 서 있는 게 아니라 나무에 매달려 있는 거였어요. 아, 목매 달려 있다고요? 네. 예. 예. 어둡기도 하고 가만히 있으니까 전 처음에 봤을 때 서 있는 걸로 봤는데 예. 예. 순간 딱 보니까 머리 위에 줄이 보이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가만히 있으니까 저는 그게 이제 서 있는 건 줄 안 거였던 거죠. 네. 근데 매달려 있는 거예요. 매달려 있는데 저 이제 그거 보고 놀래서 굳어서 있는데 그 순간 그 매달려 있는 여자가 이게 그 왜 줄 같은 거 매달아서 이렇게 까딱 흔드는 거 있잖아요. 네네. 그런 것처럼 그 여자가 시기추처럼 옆으로 양쪽으로 싹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 그러더니 제 귀에 똑똑히 들린 소리가 어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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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를 3번을 반복을 하더라고요. 예. 그래가지고 제가 이건 아니겠다 싶어서 뒤를 돌아서 딱 가려고 하는데 네. 그때 들린 소리가 어디가? 내려주고 가야지. 예. 내려주고 가야지.
그 소리를 듣고 제가 그대로 그냥 카센터로 딱 뛰는데 그 순간 뒤에서 벼락같이 내려주고 가야지! 너무 놀라서 이제 뛰어왔어요. 예. 이제 뛰어들어오니까 이제 카센터에 있는 분들이 다 놀란 거죠. 예. 그래가지고 손님 왜 그러시냐. 저는 이제 막 식은땀 나고 막 난리가 난 상태였고 이거 차 다 됐냐고 그냥 되게 아무렇지 않듯이 막 얘기했는데 이제 목소리는 떨리고 있는 거죠. 차 다 됐어요? 뭐 이런 식으로. 네, 그죠. 이제 그 차 지금 다 된 거죠? 이런 식으로. 예. 예, 그래가지고 이제 막, 네, 해가지고 이제 뭐 결제하고, 그러고 이제, 여기를 최대한 빨리 떠야겠다 싶은데, 갑자기 그 카센터 사장님이 딱 그러시는 거예요. 저기, 손님 죄송한데, 잠깐만 저 좀 잠깐 보시면 안 되겠냐고. 네네. 진짜 잠깐이면 된다고. 이제 저는 빨리 뜨고 싶은데, 사장님 그치. 찾으시니까, 일단은 알겠다고 하고 들어갔어요. 네. 그러더니 이제 그 사장님이 직원들한테는 오늘 여기까지 하고 정리하자 이러고 직원들은 정리를 시키시더라고요. 네. 직원들 정리하러 간 사이에 사장님이 이제 그 차를 하나 주시더라고요. 차 한 잔 주셔가지고 제가 차를 받아 먹으면서 있었는데 사장님이 갑자기 딱 그러시는 거예요. 손님 정말 되게 이상하게 들으실 수도 있는데 혹시 아까 뒤편에서 담배 피우러 가셨을 때 뭐 이상한 걸 보지 않았냐. 뭔가를 알고 얘기하는 것 같아가지고 제가 사실대로 얘기를 했어요. 아니 아까 뛰어 들어온 게 뒤에서 웬 여자를 봤다. 그 여자 때문에 내가 지금 놀래서 뛰어왔다. 그랬더니 네. 그 사장님이 표정이 굉장히 싹 굳어가지고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네. 손님 오늘은 이거 지금 시간도 늦었고 하니까 차 운행을 오늘 하지 마시고 여기서 한 10분 내지 한 15분만 걸어가면은 그 숙박업소가 나온다. 예. 그쪽에서 오늘은 시간 보내시고 내일 다시 찾으러 오시면 안 되겠냐. 갑자기 딱 그러시는 거예요. 아니 왜? 예. 그래가지고 제가 왜요? 그랬더니 사장님이 하신 얘기가 지금 손님처럼 이렇게 보신 분들을 제가 여러 번 봤는데 네. 그때 그냥 자기가 얘기한 걸 듣지 않고 아니면 자기가 얘기를 안 했고 이런 식으로 해서 그냥 바로 차를 끌고 나가신 사람들이 열이면 열 다 사고가 났대요. 사고 날까봐. 네. 예. 단 한 번도 비껴나간 적 없이 얼마 가지도 못하고 사고가 났대요. 그러니까 사고가 난 지점은 제각각이긴 한데 공통점은 그 카센터에서 나가서 거의 한 1km도 못 가서 계속 사고가 났대요. 네네. 사고가 날 만한 구간도 아닌데 갑자기 뭐 가드레일을 들이받는다든지 아니면 갑자기 옆에 그 고랑으로 이제 차가 빠진다든지. 네. 근데 시골길이고 하다 보니까 굽이굽이 쳐 있어서 뭐 사고는 날 수 있다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 사고를 당하신 분들이 다 어디가 좀 심하게 다치셨다는 거예요. 별거 아닌 경미한 사고에도 불구하고. 네. 예. 그러니까 뭐 가드레일 들이받으신 분은 다리가 부러지고 예. 차 고랑차에 빠뜨렸다는 분 있죠. 그분은 갈비뼈가 나가고 예. 어느 분은 정말 어이없게 앞쪽에서 갑자기 다른 차가 중앙에서 넘어가서 때려박아가지고 그 유리창 파편 때문에 머리 다 찢어지시고 막 이런 식으로 예. 이게 정말 말도 안 되는 사고가 계속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장님이 진짜 이거는 제가 뭐 손님께서 그냥 가신다고 하면은 제가 할 말은 없는데 네. 이건 진짜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어서 얘기하는 거라면서 그 얘기를 딱 해주시는 거예요. 예. 미신이라고 생각하고 그냥 넘어가실 수도 있겠지만 한 번만 좀 들어주시면 안 되겠냐 그래가지고 저는 어차피 제가 본 것도 있고 하니까 알겠습니다. 그럼 제가 여기 차 여기다가 두고 그럼 내일 제가 여기 갔다가 내일 오겠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그냥 감사합니다 그러시는 거예요 사장님. 네네. 그래가지고 제가 너무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사장님한테 제가 물어봤어요. 사장님 여기 카센터 오래 하셨다고 그랬죠? 네 카센터 오래 했습니다 라고 하시는 거예요. 언제부터 하시냐고 그때 물어본 거예요. 그래서 언제부터 했고 자기 아버지 때부터 이어받아가지고 하시는 거라고 하시더라고요. 네네. 그 직원분 중에 한 분은 또 본인 아들분이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하시는 얘기가 꽤 오래 전부터 그 뒤에서 그 귀신을 목격한 사람이 나왔다고 그러더라고요. 오래됐구나. 제가 얘기를 했어요. 인상착의를. 저도 이제 얘기를 할까 말까 고민하다 좀 말씀을 드리는 건데 네. 요러요러하게 생긴 여자분을 봤다. 그리고 나한테 내려달라고 요구를 하더라. 그랬더니 사장님이 하신 얘기가 인상착의 딱 보면은 여태까지 그 손님들이 얘기하는 인상착의랑 똑같대요.
그러고 이제 사장님하고 한참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직원분 중에 한 분이 이제 그 한 분은 아들분이라고 했잖아요. 네네. 제가 담배 피워가지고 오신 분이 그 아드님이시더라고요. 예, 예. 그리고 이제 그분 말고 이제 다른 그 되게 나이 많이 드신 직원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이제 그 아버지 때부터 계속 같이 하시던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딱 들어오시더니 갑자기 저한테 딱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네. 그 처잡았나 보네 딱 그러시는 거예요. 다 알고 계시네. 카센터 직원분들은. 그 직원분은 원래 그 동네 토박이시래요. 어. 제가 그래서 궁금하니까 이제 그 담배 하나 드리면서 왜 그 한국은 학연 지연 흡연이잖아요. 그럼요. 예. 네, 그래서 담배 하나 드리면서 이제 또 얘기를 했죠. 네. 그래서 아이 무슨 일이냐 이제 저 궁금해서 그런데 좀 알려달라 그랬더니 그분이 하신 얘기가 그 큰 나무 있잖아요. 네. 큰 나무에다가 여자분이 안 좋은 선택을 한 걸로 알려졌대요. 그렇겠죠, 아마도. 근데 그게 아니래요. 이게 나중에 수사 결과가 뒤집힌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처음에 수사했을 때는 이 여자분이 안 좋은 선택을 한 걸로 결과가 나와 있었는데 네. 나중에 수사 결과가 새로 나온 결과로는 안 좋은 일을 당하고 거기에 매달리신 거예요. 아, 예. 그러니까 타인에 의해서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걸로 예. 위장을 한 거예요. 아, 예. 물론 그 범인은 잡혀 들어가긴 했는데 그 범인이 그 약혼자였다고 그러더라고요. 아, 그 여자분의 약혼자. 예. 얘기 들으면은 이제 나중에 이제 그 지문이랑 이런 것 때문에 밝혀지게 된 건데 싸우다가 홧김에 이제 그 숨을 못 쉬게 해서 이제 돌아가시게 하고 상황이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그 여자분이 그때 당시 이제 집안 형편이 좀 많이 안 좋으셨나 봐요. 예. 그래서 그걸 이용을 해가지고 이제 그 처지를 비관해서 스스로 안 좋은 선택을 한 것처럼 위장을 한 거라고. 아, 매달아서. 죽음을 위장을 했구나. 예. 그래가지고 저한테 어디 가냐고 내려달라고. 그래서 내려달라 얘기를 한 거더라고요. 예. 그 얘기를 듣고 나니까 되게 소름이 돋잖아요. 그쵸. 안타깝기도 하고. 예, 그래가지고 그러고 있었는데 이거를 그러면은 여태까지 그냥 이 상태로 방치를 해두신 거냐. 그랬는데 이제 그 동네 그 토박이신 그 직원분이 하신 얘기가 아유 별짓 다 해봤다고. 예. 제사도 지내보고 무속인도 불러고 별짓 다 해봤는데 똑같다고. 네네. 근데 어찌됐건 그 나무 근처만 안 가면은 별일 안 생기니까 그냥 안 가는 건데 하필이면 그 카센터 뒤에다가 걷다 그래버려가지고 우리만 지금 피 본다고 그러면서 막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네네. 그러더니 이제 중간중간 뒤에 가서 이제 막 담배 태우시는 손님분들이 종종 보는 일이 생겨가지고 그것 때문에 문제긴 한데 그거 외에는 별다른 큰 일은 없어서 그냥 있다. 네.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아 그렇구나. 저도 이제 그때까지는 안심을 했어요. 좀 네네. 안심을 하고 제가 이제 차를 이제 걷다 놓고 시간도 이제 늦어지고 하니까 방을 잡아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카센터를 나와서 이제 길을 내려가기 시작했어요. 인사를 하고. 저는 이제 그때까지는 모든 일이 마무리가 된 줄 알았어요. 네. 지금도 지금 생각하니까 되게 소름이 돋는데 예. 그 시골길 따라서 쭉 내려가고 있는데 뒤가 너무 쎄한 거예요. 네. 너무 쎄하니까 뭔가 느낌이 안 좋다 이러고 있는데 갑자기 느낌이 안 좋게 뒤를 딱 돌아봤어요. 예. 근데 뒤를 돌아봤는데 저도 모르게 시선이 그 나무에 가 있는 거예요. 거길 보면 안 된다, 안 된다 하는데도. 네. 그 나무에는 아니나 다를까 그 여자분이 이제 매달려가지고 저 노려보고 있었고 예. 저는 이제 못 본 척하고 딱 가려는데 그 여자분이 줄을 매단 상태로 저 있는 데까지 미친 듯이 뛰어오면서 내려주고 가야지! 아니, 근데 어떻게 내려달라면서 뛰어오지? 그러니까 저도 그게 이해가 안 가는 게 예. 내려달라는 얘기가 그냥 제가 볼 땐 줄을 풀어달라는 얘기 같아요. 네네. 줄을 매달고 본인이 올 수 있는 위치까지 훅 오더라고요. 오. 근데 그나마 제가 정말 다행이었던 거는 이게 줄 때문인지 어쩐지 모르겠지만 일정 거리 이상 못 오더라고요. 오. 줄 때문인지 아니면 왔다가 간 그 무속인분이 뭐 어떻게 한 건지 그것까진 모르겠는데 예. 그 카센터에서 어느 정도 일정 범위를 벗어나고 나니까 못 오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서서 그대로 노려보고 있어서 저는 이제 막 그냥 불이나게 도망쳐가지고 이제 그 숙박업소 쪽으로 갔고 자고 그 다음날 아침이 됐는데 왠지 되게 찝찝한 거예요. 네네. 이제 차를 갖다가 이제 운영을 해야 되니까.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그 동네 그 주인분이신 토박이신 그분한테 이제 물어봐가지고
이제 그분 소개로 해서 그 근방에서 좀 용하다는 무당분한테 이제 얘기를 해서, 네. 근데 그 무당분이 하신 얘기가 딱 그러시더라고요. 아니, 자네 귀신 보지? 그러시는 거예요. 예. 아니, 봤다고 그랬더니, 봤다고가 아니고 원래 보지 않냐고. 저는 분명히 거기서 봤다고만 얘기를 했는데, 아니 그게 아니고 자네 원래 보지 않냐고 딱 그러시는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뭐 어찌됐건 간에 이미 맞추신 거니까 아 그렇다고 그랬더니, 걔가 그거 알아보고 따라온 거라고. 그러면서 괜히 크게 걱정은 안 해도 될 거라고. 그 자리에 묶여가지고 자네 차라든지 이런 데 들러붙지 못한다고. 근데 예. 혹시라도 그 차 타고 조금 나가는 그 따라오는 그 구간에 그쪽에 사고 나면 안 되니까 자기가 뭔가 해주겠다고. 그래가지고 그 무당분 모시고 가서 그 무당분이 뭐 이것저것 막 하시더라고요. 뭔지 모르겠지만. 예. 그러고 나서 이제 그 출발을 하고, 그러고 이제 무사히 그쪽으로 빠져나오게 됐는데, 예. 그쪽으로 어쩌다가 한 번씩 지나갈 때가 있는데 아직까지도 그 카센터는 운영을 하고 있더라고요. 거기가 어디에 있는 카센터예요? 그냥 큰 충청도입니다. 충청도. 네, 충청도입니다. 어허. 지금도 가면 있을란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도? 네, 뭐 어차피 뭐 특별한 거 없으면 계속 운영하신다 그랬으니까 지금도 있을 것 같아요. 일단은 어떤 한 나무에 묶여있는 귀신 같은데, 그 영가분을 위해서 뭔가를 해주거나 그러지 않은 이상은 계속 거기 있을 것 같네요, 지금도. 아마 그 자기가 당한 그 한이 깊어가지고, 네. 그래가지고 계속 그러고 있는 게 아닐까 싶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게 딱 보니까, 계란과자님은 귀신을 보니까 걔네가 이거 나 보는 애구나 그러면 뭔가 내 한이나 아니면 지금 내 상황을 풀어줄 수 있지 않을까, 뭐 괜히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런 경우가 종종 있죠. 근데 저는 궁금한 게, 계란과자님은 일반인 영혼이시고 귀신을 보시기만 하지 퇴치하는 능력이나 이런 건 없으신데 귀신에게 계속 뭔가 관심, 뭔가 호기심을 갖는 이유가 있으세요? 딱히 뭐 크게 이유가 있는 건 아니고요. 예. 그러니까 뭐 제가 뭐 해야지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가는 게 아니에요. 그럼요. 그냥 되게 저도 모르게 자연스럽게 이끌린다고 해야 되나? 그런 거예요, 거의. 그러면 살짝 홀린다고 봐도 되나? 그런 게? 그렇다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쵸. 원래 제가 뭐 성격상 호기심이 강한 편이라서 그럴 수는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네. 제가 굳이 저기 꼭 가야지, 저거 궁금하니까 꼭 가봐야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움직인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다른 느낌으로 끌어당겨진다라는 느낌이 좀 더 맞는 표현일까? 그게 아마 제 생각에도 그쪽이 조금 더 신빙성이 있지 않을까 해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진짜. 그러니까 오히려 그래가지고 귀신을 보시니까 더 잘 피하게 되고 모른 척을 하게 될 거고 그럴 거라 생각을 했는데, 이제 이야기를 다 들어보면 먼저 가셨거든. 거기로. 제가 이제 얘기를 풀어놓기도 하고 저도 이제 이것저것 겪으면서 느낀 거는, 네. 제가 피할 수 있는 건 최대한 피해요. 음. 근데 종종 저도 모르게 그냥 뭐 저는 이제 뭐 특별하게 뭐라 얘기할 수 없는 그런, 그냥 제 나름대로 호기심이라고 생각을 해서 네. 그렇게 간 거긴 한데, 그런 식으로 약간 불강력 비슷하게 그렇게 보는 것도 되게 많아요. 아하. 그러니까 어느 정도 급수가 되는 애들은 그런 식으로 끌어당기는 게 아닐까 싶어요. 그렇겠죠. 그러니까 뭐 일반 그냥 길거리에서 보이는 그런 흔한 영들 같은 경우에는 그냥 그러려니 지나가도 따라오지도 않고 그냥 자기가 죽은지도 모르고 뭐 그러고 있을 수도 있지만, 자기가 죽은 줄 이미 아는 애들, 그 단계부터는 좀 세진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뭔가 그런 쪽으로 당겨낸 게 아닌가 또 생각이 드네요. 계란과자님, 네. 항상 몸 조심하시고 호기심 줄이시고 아시겠죠? 이거 곰친구를 항상 끌고 다녀야 돼요. 아니요, 곰친구가 문제가 아니라 호기심을 줄이시면 돼요. 그냥 무시하세요, 귀신 같은 경우를. 무시할 만큼 최대한 무시해요. 근데 아까처럼 저도 모르게 그렇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안 돼. 그때 안 되는데, 진짜. 아무튼, 제발, 이제 앞으로는 평안하게, 이쁜 귀신들만 보시길 바래요. 뭐
이쁜 애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더라고요. 아니, 그래도 좀 아름다운 귀신들만 보길 바랍니다. 네. 계란가자님, 네, 오늘도 너무나 수고 많으셨고, 오늘 충청도에 있는 한 카센터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예, 아니, 그 곰친구분이라고 이제 계란과자님 이야기에 나오셨던 분이 있는데, 친구분이신데 귀신이 근처에만 와도 다 떨어져 나간대요. 도망간대요. 근데 그분을 항상 데리고 다니실 수는 없으니까, 네, 계란과자님께서 뭐 몸을 지킬 수 있는 수단이 아예 없으시니까 걱정이 돼가지고, 그래서 귀신을 보시니까 좀 더 뭔가 호기심이 당길 수도 있지만, 그래도 항상 조심하시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저는. 그리고 여러분들도 예를 들어서 귀신의 소리라든지 귀신의 행동이 보여지거나 들리더라도 제발 무시하시길 바랍니다. 들어주신 모든 분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이번 이야기는 시청자 봉다리님께서 이야기를 들려주실 겁니다. 봉다리님께서 이렇게 또 이야기를 오늘 들려주시는 건데, 지금 따님이 좀 많이 위험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자세한 이야기는 같이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아, 예, 돌비님. 아이고,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예. 오늘은 어떻게 좀 반갑기만 하지는 않네요. 좀 마음이 무겁기도 해요, 사실. 아, 예, 예. 일단은 지금 현재 계신 곳이 어디시죠? 저 고향 집에 지금 와 있고요. 지금 애기 엄마하고 지금 둘째는 지금 절에 지금 가 있습니다. 아, 지금, 여기하고 저희 지금 시골집하고 한 20분 정도 되는 거리에 있고요. 저는 아까 저녁에 그리고 잠깐 내려와가지고 아버지 좀 살펴드리고 어, 잠깐 얘기 좀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목소리가 제가 좀 3일 동안 잠을 못 잤어요. 아이고, 아이고, 예. 예, 그래가지고 많이 조금, 버벅대고 좀 몸이 상태도 안 좋아가지고 좀 이해 좀 부탁드릴게요. 아, 제가 그런 좀 거는 상황, 우리 예, 예, 규정님들이 다 이해해 주시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예, 예. 아, 근데도 이런 와중에도 오늘 그래도 이야기를 들려주시려고 하셨던 이유도 따로 있으시긴 하겠죠? 아마도. 지금 제가 이제, 어, 저 어머니 그 49제 이후로는 이렇게 옥화상 얘기를 계속 쭉 해오다가 아, 별비님도 느꼈을지 모르지만 제가 옥화성 얘기를 계속 조금 피했어요. 그렇죠. 다른 예, 얘기. 예. 예, 예. 왜 그랬냐면 예전보다 옥화상 그 연가가 저희 곁에서 이게 자주 출몰한다고 해야 되나? 뭔가 준비하고 있다고 해야 되나? 뭐 오, 마지막 싸움을 그런 것처럼 저는 많이 느꼈었거든요. 예. 그래가지고 어떻게 보면 저도 이제 마음의 준비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조금 상가했던 부분도 있고, 제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그런 약속을 저한테 했던 부분도 있어서 좀 그랬는데, 제가 돌비님한테 이런 상황에서도 제보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네네. 돌비님하고 뭐 따로 제가 연락을 하겠지만, 7월 14일 전까지는 제가 아무래도 자주 참석을 못할 것 같아요. 네네. 그 안에는 제가 이제 준비할 것도 많고, 이 일이 좀 사건이 터지고 난 다음에 거의 사회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지금. 네. 어, 형님 그러죠. 부모님 그랬죠. 그래서 또 내 가족 그러다 보니까 거의 직장 생활을 지금 손을 놓은 상태고, 애기 엄마도 뭐 코로나 문제도 있었고, 학원 문제도 좀 있었고요. 그래서 지금 그만둔 상태고, 이 부분을 제가 돌비님한테 시청자분들한테 얘기하는 부분도 그런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자주 이제 못 뵐 것 같아서 그 안에 14일 전까지는, 그리고 두 번째는 뭐 약속을 지키고 싶었어요. 제가 이제 어, 이 상황이 이렇지만,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을 했을 때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저렇게 이렇게 컨텐츠 나와서 얘기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뭐, 달리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제가 뭐 집에서 울고 있을 수는 없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라도 얘기를 하고, 약속 지키고, 이러면 좀 마음이 한결 가벼워집니다. 그리고 어, 뭐 애기 엄마도 다 알고요. 제가 이런 그런 상황들, 얘기하면 귀족님들이나 좋으신 분들이 좀 응원해 주시고, 맞아요. 마음 모아주시면 좀 괜찮지 않겠나 싶어서 오늘 또 이렇게 어, 참석하게 된 겁니다. 맞습니다. 네. 진짜로,
간절하게 누군가들이 많이 이렇게 바래주면 진짜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있어요. 예, 저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이렇게 누군가 불행이 닥쳤을 때, 안 좋은 일이 있을 때, 세상 사람들이 무심하고 그냥, 그렇게 모르게 쳐다보는 것보다는 아유, 안 됐다, 힘내라. 이렇게 응원 한마디 한마디가, 물론 내 주변에서도 얘기를 합니다. 친한 친구나 이런 부분들, 또 이런 얘기지만 그게 굉장히 힘이 돼요. 어려운 상황에 처하신 분들은, 그, 옆에서 해주는 응원 한마디가, 힘내라, 이 한마디가 굉장한 힘이 된다는 거. 제가 어떻게 보면 그 응원을 듣고 싶어서 왔을 수도 있어요. 그런 게 네, 많이 도움이 힘드셨으니까. 필요해서. 예, 예, 자, 그러면 그냥 바로 한번 어떤 상황인지 그래도 한번 들어보면 좋을 것 같아서 한번 예, 설명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냥 바로 갈게요. 예. 예. 레츠를 해주십시오, 돌비님. 아, 그래도 그냥 할까요? 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괜찮습니다. 렛츠 가! 예, 예, 길이십니다. 렛츠 기릿! 이제 제가 참석하기 전에 저녁에 어, 너무 잠을 못 자가지고 몸이 피곤한 상태에서 약을 좀 먹었어요. 제가 좀 따로 먹는 약이 있는데 그 약을 먹고 나니까 너무 또 이렇게 졸음이 쏟아지더라고요. 또 알람을 네, 맞춰놓고 좀 누워 있었는데 설잠이 좀 들었어요. 요즘에 이제 안 좋은 일이 계속 있다 보니까. 그래서 제가 돌비님에게 참 이 시간에 알람을 맞춰놓고 잠깐 누워 있었는데 애기 엄마한테 전화가 왔었어요. 네, 애기 엄마한테 전화가 와가지고 자기 찾는데 어떻게 올라올 수 있어? 라고 묻더라고. 그래서 올라가겠다고 그랬는데 주섬주섬 돌비님한테 전화를 하려고 했어요. 네네. 아무래도 못할 수도 있을 것 같다. 애가 찾는다. 그랬는데 다시 전화가 왔더라고. 또 잠들었대요. 예, 그래서 알겠다 하고 이렇게 참석을 하게 됐는데 지금 오늘 상황이 어떻게 된 거냐면 이것부터 얘기를 해드릴게요. 네, 제가 7월 14일 날 큰 굿을 일본 무속인들을 부르고 여러 가지 크게 해서 저희 집안에서 해서 옥화산 귀신에게 어떻게 보면 이제 저희 집안 악연을 끊으려고 큰 굿을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14일 날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 무덤을 찾아야 되는데 옥화상이 묻혔던 그곳에서 한 12개의 무덤이 있어요. 네, 그거를 어떤 게 옥화상 무덤인지 몰랐던 거죠. 그래서 찾고 그때 당시에 공무원 벌써 40년이 그런 된 세월인데 정말 어렵게 찾고 그분이 증언을 해주고 그 다음에 그쪽이 무용고지 묘라서 진짜 거기를 개발했어야 된대요. 이장을 하게 되면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 그게 안 되다 보니까 답답했었어요. 네, 했는데 이제 집안 어르신들이 좀 힘 좀 쓰고 뭐 불법으로 힘쓴 건 아닙니다. 행정을 빨리 진행을 시켰어요. 네, 어떻게 그 주변의 땅을 조금 저희들이 저희들 명의로 사서 이거를 다시 무용고지에서 이게 제사 지내고 해서 이렇게 하겠다 해서 여러 가지 준비를 했는데 찾았습니다. 옥화상 무덤을. 오, 예, 무덤을 찾았고 12개 중에서 11개 정도를 저희들이 이제 좋게 이장을 하기 위해서 했는데 저는 직접 본 건 아니에요. 오늘 또 제가 가서 보진 않았습니다. 옥화상 무덤을 보면 제가 파헤쳐 버릴 것 같더라고요. 너무 오, 열받아가지고. 예, 그래서 딱 하나 남았습니다. 딱 하나 남았고 그분의 증언에 의하면 거기가 맞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그곳에 저희 집안 사람이 아무도 그 옥화산 귀신이 묻힌 그 정확한 위치를 몰랐었는데 일단은 그 위치를 대충 거의 90% 확신을 가지고 그날 연락을 받았어요. 네, 연락을 받고 제가 집이 서울인데 애하고 그 와이프를 저기 친정에 보냈습니다. 친정에 네, 보낸 이유가 뭐냐면 둘째가 그 전부터 조금씩 귀문이 열리는가 뭐 허공을 보고 그런다는 뭐 어떤 빙의 증상이 살짝씩 제가 볼 때는 보였어요. 네, 그리고
애 엄마가 이 모든 상황을 모르다가 제가 실버 컨텐츠를 돌비님을 만나고 이 모든 상황을 얼마 전에 이제 모든 얘기를 다 했잖아요. 애기 엄마한테. 애기 엄마하고 굉장히 서운하다는 얘기도 듣고, 몇십 년을 숨겼던 얘기를 제가 이제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근데 애기 엄마도 그걸 이제 인지를 하지만, 애기 엄마는 귀신을 볼 수 있는 사람이 절대 아니거든요. 네네. 근데 자기 딸이 증세를 보이다 보니까, 애기 엄마는 처음에는 정신과를 가려고 했어요. 근데 당신 신랑이 심리치료사야. 내 말 들어. 했거든요. 그래서 예. 답답하면 애 데리고 가서 확인을 해봐라. 그랬어요. 그래서 애기 엄마가 저같이 가서 애를 데리고 정신과 상담을 받았는데 병원 측에서는 정신분열로 얘기를 해요. 네. 빙의 증상은 뭐 현대의학에서는 인정하는 부분도 있지만 아직까지는 인식 자체가 그렇거든요. 근데 네네. 아이가 이제 내려가서 처갓집에 있는데 처갓집이 아파트가 지금 12층인데 며칠 전에 애가 갑자기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배가 아프다고 또 그러더래요. 저번에도 배가 아파서 병원을 갔었는데 그래서 애 엄마가 정신과를 갔다 와도 똑같고 하니까 아이가 그 다음 날부터 이상 증상을 보이는데 아침부터 그날이 옥화산 귀신의 그 무덤을 찾은 날이었어요. 예. 그래서 애 엄마한테 제가 전화를 했죠. 얘는 좀 어떠냐. 그래서 지금 뭐 아침부터 별로 안 좋다 하고 밥도 안 먹고 그런다. 일단은 내비둬라 잘 지켜봐라. 그리고 그 여자 무덤을 찾은 것 같다는데 애 엄마가 침묵을 하더라고요. 어떤 반응도 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아직까지 부정하고 싶은 거예요. 네. 자기 신랑의 집안 내력이라든지 우리 아이들한테 그 영가들이 복수를 하고 있다는 거 그거를 인정하기 싫겠죠. 현실 부정을 하고 싶고. 네. 근데 현실은 일어나고 있으니까 침묵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상황이 우리가 이런 일을 안 겪었으면 좋지만 이미 겪어버린 거 우리가 여기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행동이라도 액션을 취해야 되는 게 맞다. 남들이 볼 때는 어이가 없어 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는 현실이다. 그러니까는 어느 정도 수긍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것보다 친정 식구들이 아이를 보면서 굉장히 놀라기 시작을 한대요. 애기 엄마 증언에 이제 말을 듣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었냐면 어느 날 갑자기 애가 밤에 잠을 자다가 방에서 사라진대요. 근데 아파트에서 사라져 봐야 그 집 안에 있을 거예요. 아무리 찾아봐도 없더래요. 애 엄마가 옆에 있다가 잠깐 졸았는데 아무리 찾아보고 했는데 없더래요. 예. 그래서 이제 이게 무슨 일인가 싶어가지고 온 집안 식구들이 다 집안을 찾고 처제도 찾고 뭐 했는데 아무도 없으니까 이제 뭐 황당한 거죠. 일반 주택이라 뭐도 걸어 나갔겠지만 뭐 우리 딸내미가 뭐 날개가 달린 것도 아니고 스파이더맨도 아닌데 그 아파트에서 어떻게 사라지겠어요. 그래서 경찰에 신고를 했어요. 네. 신고를 하고 경찰이 왔는데 오자마자 찾았어요. 아이를. 현관까지 나가서 현관에 그 신발을 다 꺼내놓고 신발장 안에 웅크리고 앉아 있었더래요. 아이가 그 신발장 안에 혼자 들어가서 그러니까 신발장이 있었으니까 못 찾았죠. 네. 설마 거기에 누가 들어갈 거라 생각을 하겠어요. 그래서 경찰이 그럴 수 있다고 이런 신고 가끔 들어온다고 아이들이 숨바꼭질하다 사라져서 아파트에서 이런 경우 있다 하고 가셨대요. 네. 그랬는데 아이를 쳐다봤는데 신발장에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애 엄마가 이렇게 자꾸 이렇게 화를 내요. 그럴 수밖에 없거든요. 또 애기 엄마 입장에서 화를 냈대요. 안 나오면 혼난다고 굉장히 화를 내니까 아이가 어쩔 수 없이 또 따로 나오더니 눈동자에 초점이 없더래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엄마 자꾸 목이 긴 여자가 자기를 몸을 감싼다 이거예요. 예. 네, 감싸서 무서워서 그렇다고 그러니까 애기 엄마는 모든 얘기를 들었지만 장모님은 이제 어이가 없는 거죠. 무슨 일이냐고. 근데 이거를 처갓집에 얘기를 다 할 수가 없었어요. 대충 이제 뭐 사돈 어른이 그렇게 돼서 이래를 됐다 이거 어떻게 다 설명을 해야 되는데 감이 안 잡히는 거예요. 이게 어디까지 설명을 해야 되고 어디까지 말해야 되는지. 또 어떻게 보면 자기 금쪽 같은 딸을 시집을 보냈더니 이상한 집안에 시집 보냈다 생각할 수도 부모 입장에서는 그럴 수도 있거든요. 네, 장모님 네. 입장에서는.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제가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다가 내가 내려갈게.
안 되겠다 해가지고 제가 절로 전화를 했어요. 전화했더니 스님이 안 그래도 연락을 하려고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새로 들으신 분들은 이제 모르실 건데 대충 얘기를 하자면 저희 집안 어렸을 때부터 아니 제 할아버지 때부터 저 집안의 모든 행사를 봐주시는 절이에요. 그다음에 그 예. 큰 스님은 돌아가셨고 그 밑에 있는 스님이 지금 주지스님으로 계시고 뭐 큰 절은 아닙니다. 오래됐지만 큰 절은 아닌데 또 나름 좋으신 스님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거기에서 저희 집안일을 봐주시는데 그분들에게 연락이 왔어요. 와가지고 예. 통화를 하는데 뭔가 안 좋은 자네 집에 이렇게 오다 가다 가는 읍내로 내려가는 길에 저희 집이 있으니까 오다 가다 지금 느껴지는 게 굉장히 자네 집에 안 좋고 아버님한테도 기운이 되게 안 좋고 그래서 연락을 하려고 했었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네. 말씀을 하세요 그랬는데 큰애는 괜찮을 것 같은데 자네 둘째는 좀 어떤가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솔직히 얘기를 했어요. 네. 자기 생각이 맞는 것 같다고. 자네도 둘째고 그 여자 영가가 물론 이제 처음에 옥화상의 인성은 지금 사라져 버리고 악령 사념체가 지금 그거를 완전히 잠식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자네 집에 가장 좋은 먹잇감이 뭐냐면 아버지는 데려가고 싶으는데 아버지 운명은 아직 돌아가실 운명이 아니어서 못 데려가고 네. 큰 아들은 건드리고 싶은데 재미가 없다는 거죠. 둘째는 건드리는데 저는 너무 세고 그래서 가장 약한 아이를 괴롭히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둘째만 괴롭히는 이유가 있을 거라고 분명히. 근데 저도 지금 둘째만 괴롭히는 이유를 정확히 모르겠지만 귀문이 열려서 더 보이는 건지 아닌지 그건 정확히 모르겠어요. 그래서 스님이 빨리 아이를 데리고 와라 그러더라고요. 빨리 우리 절에서 빨리 어떤 조치를 취하자 해가지고 제가 알겠다 하고 제가 참 한숨도 못 자고 내려갔어요. 네. 내려가는 도중에 애기 엄마하고 통화를 하면서 내려가는데 그래도 제가 이제 상담했던 그 분들이 있어서 그분들 거 이제 자료도 준비해 놓고 제가 이제 못할 것 같다 당분간 못할 것 같다는 거 넘겨주고 제가 제 집안일 때는 무책임하게 돌아갈 수는 없기 때문에 그걸 대충 넘겨주고 다른 분한테 넘겨주고 내려가는데 새벽 2시 반쯤에 제가 고속도로를 달리고 있는데 전화가 왔더라고요. 애 엄마한테. 예. 미쳐버리겠대요. 그래서 왜 그러냐고. 장모님 목을 조르고 있대요. 막내가. 그래서 무슨 말이냐고 말을 똑바로 하라고 좀 제가 그랬어요. 흥분되고 너무 이렇게 당황스럽지만 우리는 부모고 애들 지켜야 되니까 자기까지 감정에 동요되지 말고 냉정하게 차분하게 얘기하라고. 그러니까 엄마를 애가 목을 조른다고 굉장히 힘이 세더래요. 둘째가. 예. 장모님이 몸이 안 좋으셔가지고 그 연세에 다 그러시길래 약을 먹고 주무시는데 집이 너무 고요하더래요. 예. 진짜 너무 고요해가지고 분명히 자기 옆에서 있던 아이가 없어져서 안방을 열어봤더니 세상에 침대 위에 올라가가지고 자기 할머니 목을 조르고 있더래요. 근데 어머니는 거의 그 소리 없이 그냥 당하고 있었던 거. 소리도 없이 목을 조르고 있더래요. 그래서 애를 떼어놓고 어머니를 깨우고 물 한 잔 드리면서 이렇게 한 상태에서 저한테 전화가 왔는데 애 잘 보라고. 아마 옥화상 그 무덤이 발견되고 7월 14일 날 그 날짜 받아서 이 여자 한국에서 떼어내려고 하다 보니까 아마 우리 애들을 많이 공격하는 것 같다. 정신 똑바로 차리고 잠을 안 자는 년이 있더라도 애 옆에 있어라. 발목에다가 자기 묶어놓고 줄 묶어놓든 어쨌든 있어라. 나 내려가기 전까지 하고 가는데 또 한 30분 뒤에 전화가 와요. 제가 도저히 운전을 못 하겠더라고요. 진짜 미쳐버리겠대요. 그래가지고 제가 고속도로에서 대리운전을 불렀어요. 네. 그래서 대리운전을 불러가지고 어느 휴게소에서 만나자 해가지고 어느 휴게소에서 만나서 대리운전을 맡기고 이제 내려가는 중에 전화가 또 왔더라고요. 그래서 말해봐 그랬어요. 어떤 상태인데 그랬더니 이제는 애기 엄마 스카프를 목에 감고 목을 자기가 어떻게 자해하는 그 신용을 계속 한다는 겁니다. 아, 예. 근데 장모님도 그렇고 온 집안 식구들이 이제 애만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애만. 그러더니
말리니까 또 침대 사이로 들어가서 이상한 소리를 방언을 하고 그러면은 이제 많이 지금 빙의가 지금 들어가고 있는 상태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예. 제가 이제 아이한테 그 줬던 그 부적, 그 스님이 줬던 그 부적이라도 애한테 속옷이라도 아니면 옷에 넣으라 했는데 어떻게 되냐고 그랬는데 분명히 아이 속옷에다가 그 부적을 넣어놨대요. 내려올 때부터. 아무도 손을 안 댔는데 그 장모님이 모르고 그거를 빨래를 돌려버리고 장모님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예. 아무것도. 그날부터 이제 더 그랬대요. 더 그날부터. 저도 이제 직장생활 그 일도 있고 하다 보니까 저한테 너무 이게 모든 거를 얘기를 하면 제가 아무것도 못할까 싶어 애기 엄마가 걸은 것도 있어요. 10개 중에 한 5개만 얘기를 한 거예요. 예. 혼자 감당을 그래 하고 있다가 이 상태에서는 도저히 안 되겠다 생각을 하고 그러면 자기야 얘 재우지 마. 재우면 또 빙의가 또 잘 되는 경우도 있고 하니까 얘가 미쳐버리게 이제 뛰어다니는 거예요. 근데 얘가 좀 뛰어다니면 아래층에서 이렇게 올라오거나 이렇게 계속 항의 전화가 계속 오고 그러니까 얘 못 뛰게 하는데 얘가 그 전화를 통화하고 있는데 애 엄마를 딱 째려보더래요. 예. 자기 엄마를. 둘째가 좀 눈매가 애 엄마를 많이 닮아가지고 눈이 좀 매섭습니다. 네. 눈이 동양인 눈이 아니고 서양인 눈처럼 이렇게 좀 생겼는데 째려보면서 하는 말이 씩 웃더니 진짜 뒤꿈치로 쿵쿵쿵쿵쿵 하고 뛰어다닌대. 쿵쿵쿵쿵쿵쿵 하고 억지로. 싫은 행동을 계속 하는 거죠. 어른들이 싫어하는 행동. 저희 딸이 절대 그런 아이가 아니었거든요. 꼬맹이인데도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이렇게 설명을 해주면 굉장히 잘 알아듣고 말 잘 듣는 아이였어요. 아이가 눈빛이 바뀌는 것을 제가 몇 번을 봤었거든요. 네, 옥화상의 저기 때문에. 근데 이 딸내미 옥화상의 딸의 하는 행동들을 계속하기 시작하더래요. 가만히 냅두면 가서 냉장고 가서 음식을 다 꺼내고 바닥에 뿌리지를 않나. 또 간장을 이렇게 마시지를 않나. 애 엄마가 이제 막 질려버릴 정도로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거의 내려갔더니 근데 그 대리운전 하시는 분이 입장에서는 무서웠을 겁니다. 제가 계속 영가, 귀신, 그렇지. 이렇게 굿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상하게 저를 이렇게 보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할 말이 없어가지고, 제가 조금 이쪽에서 일을 하는 사람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렇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진짜 제 처갓집까지 가는데 한마디 말도 안 하더라고요. 예. 한마디 말도. 그러더니 내리면서 하는 말이 힘내십시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집에서 내려서 처갓집에 올라갔는데, 올라가자마자 애가 저를 보더니 숨어버려요. 오. 저승사자 보는 것처럼 도망을 가더라고요. 예. 그래서 큰애는 저를 붙잡고 목에 매달려서 엉엉 울고, 둘째는 저 얼굴도 안 봤어요. 제가 왔다고 통화를 하고, 나 지금 올라가. 이 소리 딱 듣자마자 둘째가 장롱 속으로 숨어버렸대요. 예. 둘째가 제가 퇴근해서 오면은 껌딱지예요. 저한테 붙어가지고 떨어지지는 않은 애거든요. 예. 근데 숨어버리더라고요. 지금 몸에 조금 지금 실려있는 애들이 제가 지들을 아니까 숨어버린 거죠. 어떻게 보면. 그랬는데 오자마자 장모님이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어떻게든 상세하게 얘기를 해봐라. 그래서 어머니 일단 나중에 정확하게 얘기를 하겠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뭔가 설명하기가 좀 애매합니다. 저희 집안에 좀 집안 내력이 있는데 어떤 그런 빙의 증상도 있고 좀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 지금 애 엄마랑 애랑 제가 데리고 제 시골로 갈게요. 그러니까 거기 가면 해결이 되냐 이거예요. 네네. 해결이 된다고 보장 말은 못 드렸어요. 그렇지. 하지만 여기보다는 낫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데려갔다가 연락을 드릴게요 하니까 애 엄마를 쳐다보더라고요. 애 엄마도 그러더라고요. 애 아빠 말대로 할게. 엄마 걱정하지 마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날 바로 애를 태우려고 하는데 저 만약에 누가 신고했으면 저 잡혀갔을 겁니다. 애가 안 타려고 해요. 차를. 진짜 안 타려고. 눈빛도 이미 변해 있고 제가 볼 때는 제가 귀문이 열리고 나서 애를 봤을 때 살아가는 자식을 쳐다보는 그 부모의 애비의 심정은요. 그 몸에 실려있는 자기 자식의 몸의 영가를 본다면 그 참담함은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예.
지금 시청하시는 분들도 자식이 있는 분도 계실 건데, 본인이 지금 귀신을 보는 그 눈을 가진 분이고, 내 자식이 어떤 악령들이 몸에 들어가 있어서 아이를 조종하고 있는 내 눈에 딱 봤을 때, 정말 이거는 어떤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네. 진짜. 이거는 살아있는 사람이면 벌써 내가 해치고 징역 갔을 겁니다. 네, 그 정도로. 근데 죽은 영혼들이라, 예. 죽은 영혼들이라 내가 어찌할 방법은 없고, 제가 연가는 뭐 좀 해마를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니니까, 그 아이를 1시간 동안 제가 진짜 몸을 핥히고, 제가 돌비님한테도 말씀드렸지만, 저번에 또 병원 애 데리고 가다 넘어져가지고, 지금 손 상태가 안 좋아요. 네. 내가 카톡도 제대로 못할 정도였는데, 지금 많이 좋아졌는데, 얘가 거기를 아픈 곳만 물어뜯는 겁니다. 안 타려고. 몸에 실려있는 연가들, 보니까 한 7, 8개 연가가 보이더라고요. 근데 신기하게 옥화상은 보이지가 않아요. 오? 옥화상이 보이지가 않고, 그 딸도 보이지 않는 겁니다. 이 잡기가 지금 붙어가지고 아이한테 어떤 저기란데, 심상이 착한 애들이 확 그렇게 완전히,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 정확하게 빙의가 되지만, 빙의되는 과정 여러 가지 유형이 다 있지만, 보면 아직까지는 완전히 된 건 아니더라고요. 네. 제가 볼 때는 60%에서 70% 정도 가고 있지 않나 싶을 정도였는데, 연가들이 저희 아이를 너무 좋아해요. 그리고 어린 연가들도 있고, 이름 모를 연가들도 있고, 제가 그랬어요. 제 조상님한테, 우리 장군님한테 얘기를 했어요. 뭐 장군님 하니까 제가 뭐 무당처럼 생각하실 분도 있는데, 저희 집안의 시조입니다. 시조. 네네. 시조 장군께서 저희를 많이 도와주셔가지고, 제가 정말 무릎 꿇고 얘기했어요. 장모님은 안방에서 나오지 말라고, 우리 아이 앞에서 무릎 꿇고, 장군님, 조상님, 천지신명님, 우리 아이 살리기 위해서 고향 가야 되는데, 이 아이 정말 고향까지 갈 수 있게만 좀 도와주세요. 정말 막 혼자 중얼중얼 그러면서 기도를 했어요. 예. 전 이런 상황들 누가 보면 이해가 안 되죠. 진짜. 애 엄마는 밖에서 울고 있고, 큰애 껴안고 울고 있고, 그래서 아이 이름을 부르면서 얘기를 했어요. 아가 가자. 아빠 따라가자. 가서 우리 다 털고 편하게 웃으면서 오자. 그러니까 애가 저를 이렇게 쳐다보더니, 그래, 날 데려가 봐라. 이런 표정으로 날 보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예. 조상님, 제가 고향 갈 동안만 우리 아이들 참 보살펴 주세요 하고 그냥 껴안았어요. 예. 근데 저를 핥힐 줄 알았는데 제 목을 끌어안더니 탁 달라붙더라고요. 아, 됐다 싶어가지고 예. 얼른 내려왔는데, 얼마나 시끄러웠는지 아래층에서 이제 난리가 난 거예요. 그치. 관리실에서 예. 연락하고. 그래서 장모님한테 이래야 돼서 일단 갔다 오겠습니다. 꼭 내가 안 가도 되겠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장모님 안 오셔도 됩니다. 저희가 처리할게요 하고 왔습니다. 내려오면서 운전하고 가는데도 이상하게 조용한 거예요. 그리고 제가 연가를 보는데, 분명히 고속도로 가면서도 제가 내려오는 동안에도 연가가 눈에 많이 보였었거든요. 네. 근데 뭐 자기가 죽은지도 모르고 떠들고 있는 연가들, 아니면 길에서 객사하신 분들, 지방령들 그냥 스쳐 지나가면서 보이고, 터널을 통과하는데도 터널을 계속 몇 개 통과를 하는데도 어떤 연가는 그 터널을 계속 지나가면, 저는 지나갔는데도 그 여자는 계속 지나가는 그런 연가들도 보고, 예. 이제는 뭐 그러려니 하거든요. 근데 정말 이상한 게 뭐냐면, 저희 고향까지 가는 동안에 연가가 보이질 않는 거예요. 우와. 아무 연가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예. 이런 부분도 스님한테 얘기를 했는데, 스님이 그러더라고요. 자네한테는 지금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 옥화상 그 악령이 자네를 따라다니는데, 생각을 해보라고. 잡기들이 그렇게 어마어마하게 큰 귀신이 가는데 옆에 나타날 것 같냐고. 야. 무서워서 못 온다는 거예요. 왜냐면 잡혀 먹으니까. 그러니까 자석처럼 분명히 끌릴 건데, 큰 귀신한테 끌릴 건데, 그 귀신이 지나가는 자리에 어떤 귀신이 있겠냐고 다 도망가지 그러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오는 동안에 어떻게 보면 되게 편하게 왔어요. 생각보다. 저는 진짜 고속도로에서 뭔 일 나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그랬고, 예. 또 다시 안 되면은 대리운전을 또 불러야 되겠다 싶을 정도로 그랬는데, 의외로 애가 얌전하고 조용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집에 도착 한 10분 전에
이제 마음을 놨어요. 제가 예. 마음을 놓고 이제 국도로 들어와서 정말 이제 조금 긴장이 풀리니까 몸이 풀리다 보니까 커피가 너무 땡기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길거리에 세워서 자판기 커피를 뽑으려고 애기 엄마한테 애기 엄마 잠깐만 눈 좀 떠봐. 그 동전 좀 줘볼래? 그랬더니 애기 엄마가 눈을 떡 뜨더니 하는 소리를 꽥 지르는 거예요. 예. 제가 문을 열고 밖에서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뒷문이 창문이 좀 열린 상태에서. 애기 엄마 동전 좀 줘 했는데 분명히 옆에 있을 작은 애가 없는 거예요. 예. 돌아보다 애가 차에서 어디서 사라지냐고 그랬더니 큰 애가 옆에 앉아있고 가운데 그 둘째가 있었는데 둘째 그 시트 그쪽에 쫙 깔려있는 거예요. 개구리 마냥. 예. 내비두라 그랬어요. 내비두라고. 그러면서 제가 커피를 뽑아가지고 커피를 마시면서 밖에서 담배를 하나 피는데 그 시간에 차가 거의 국도에는 거의 시골은 다니지 않아요. 예. 진짜. 거의 다니지 않는데 그곳이 좀 갈림길이라서 예전부터 제가 그곳에 집에 들어가기 전에 커피 한 잔 마시고 들어가는 그 자리인데 제가 어렸을 때 다녔던 그 길입니다. 뭐 덜비님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제가 어렸을 때부터 그러니까 어느 누구나 자기 번에 18번 노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 사랑과 우정 사이라는 그 노래가 저희 18번이었는데 어렸을 때부터 많이 듣고 그랬던 노래인데 이 노래가 어디서 흘러나오는 거예요. 라디오도 예. 아니고 어디도 아니고. 근데 꼭 옛날 테이프 나이 드신 분들 아시겠지만 그 테이프를 오래 듣다 보면 늘어지잖아요. 가사 어느 부분에서 딱 끊기는 거예요. 예. 우정보다는 가까운 그러면서 다음 가사가 나와야 되는데 딱 끊기고 또 그 부분만 계속 반복되는데 오. 거기에는 그냥 건물 한두 개밖에 없어요. 건물이. 예. 그리고 다 불이 꺼져 가로등 몇 개 있고 자판기 있고 그다음에 가끔 지나가는 택시 있고 그다음 바로 옆에 주유소가 있고 그런데 이상하다 해가지고 주유소에도 쳐다봤는데 주유소 저기도 아니고 어디서 노래가 들리는지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사람이 흥얼대는 거예요. 그 음악이나 뭐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고 사람이 흥얼대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상하네. 그러면서 담배를 끄고 차 시동을 걸려고 문을 열고 들어가려는데 우리 딸이 부르는 거예요. 예. 둘째가. 근데 그 부분에서 계속 탁 멈추고 다시 또 계속 부르다가 또 탁 그 부분만 계속 그러길래 얘한테 그랬죠. 할아버지 집에 오니까 좋은갑네 우리 딸 그랬더니 아무 말도 안 하는 거예요. 저한테. 예. 시동을 걸고 출발하려고 기아를 또 드라이브를 하는 순간 저한테 하는 말이 이 노래 들으면 좋냐? 나한테 이러는 거예요. 우와. 그래서 제가 심신이 지치고 너무너무 힘들고 군대에 있을 때도 그렇고 이제 휴가 나와서 그 모텔 여관에서 그때도 마음을 달랠 때 제가 항상 이 노래를 들었었어요. 잔잔하면서도 이렇게 이 노래 자체에 위안을 받는 게 아니고 그 멜로디나 그냥 그랬었는데 이 노래 들으니까 좋냐? 딱 이러는 거예요 저한테. 예. 예. 애 엄마는 아빠한테 버릇없이 무슨 말이야 너? 막 이러는데 얘한테 그러지 말라고 냅두라고. 지금 우리 딸이 하는 말 아니라고. 그랬는데 이제 집에 가까워져 가는데 계속 저한테 묻는 거예요. 좋냐고 하는데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대꾸도 안 했어요 제가. 예. 대단하고 계속 라디오 켜놓고 가는데 라디오 또 속 시끄럽고 마음 복잡하게 라디오 껐는데 얘가 그때부터 발악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아버지 집 고향집으로 바로 안 가고 바로 절로 갔어요. 네. 중간에 제가 전화를 했으니까 스님 몇 분하고 밖에서 준비를 하고 있더라고요. 저를 맞으려고. 주차장에 차도 다 빼버리고 일반 차들 다 빼버리고 이제 부처님 오신 날 다가가는데도 다 빼버리고 그러고 계시더라고요. 절이 보이고 불빛이 보이고 한 5분 정도 남았어요. 이제 산길을 따라 올라가는데 그때부터 얘가 이제 난리를 치기 시작을 하는데 큰 애가 울고불고 난리 난 거예요. 예. 내 동생 내놔 이러면서 너 뭐야 하면서 얘한테 소리 지르고 애 엄마 뒤에서 막 둘째를 잡고 있는데 방방 뛰는 거예요 차에서. 예. SUV가 막 차가 흔들릴 정도로 애가 막 난리를 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애 엄마한테 밝히지 말고 그냥 다와 가니까 잡고만 있으라고 하는데 그때부터 얘가 다른 사람 목소리가 나오고 다른 말을 하고 계속 그러는 거예요. 그 잠깐의 5분 사이에 연가들이 이제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주변의 연가들. 산길인데 쭉 올라가는데 진짜 영화에서 한 장면처럼 영화에서 보다 보면
가다 보면 귀신이 차를 통과하고 막 그런 장면들이 많이 있잖아요. 네네. 근데 제가 딱 가는데 귀신들이 그냥 홍해가 갈라지지 쫙 옆으로 다 비켜주더라고요. 지나가라고. 예. 그러면서 호기심에 이렇게 쳐다보는 귀신도 있고, 자기가 죽은지도 모르고 이렇게 떠도는 귀신도 있겠지만, 인지를 하고 있는 귀신도 있단 말이에요. 예. 아니면은 아예 영가가 사람 형태가 아니고 어떤 검은 형태라든지 그런 사람들이 계속 보이는 겁니다. 계속 쭉 가는, 희한하네. 이것들이 왜 이러지? 왜 이러지인데, 그거는 내가 절에 도착하고 나서 그 이유를 알게 됐는데, 지 식구들 온다 이거예요, 지 식구들. 집에 귀신 따라오니까, 딸려서 오니까, 근데 옥화상이 귀신이 있었으면 다 도망갔을 건데, 옥화상 귀신은 없는데, 다른 작기들이 다른 지역에서 오니까, 다 쳐다보고 반긴 거예요, 이것들이. 예. 그래서 절에 도착을 하고, 바로 이제 스님 법당으로 얘를 데리고 갔어요. 그래서 법당 안에서 어떤 행위를 하는 건 아니고, 계속 스님이 저기를 외워주시면서 아이를 진정을 시켰는데, 아이가 진짜 빙의 되신 분들을 보신 분들은 보셨겠지만 못 보신 분들은 이해가 안 될 수 있겠지만 영화에서 보이는 것처럼 굉장히 힘이 세요. 네. 힘이 세고 그 빙의가 좀 안정기에 들어서면 그냥 자기가 어떤 힘을 썼는지도 모르지만 온몸이 그냥 아픕니다. 과하게 힘을 썼으니까 거의 근력은 자기 몸에서 나오고 있으니까 네. 귀신의 힘으로 한 건 아니었죠. 조정은 했지만 애가 축 늘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진짜 완전히 축 늘어지더라고요. 축 늘어지더니 점점 애 눈빛도 그렇고 원래 우리 아이의 모습 그 눈빛으로 돌아오더라고요. 돌아오더니 예. 이 절은 제가 어렸을 때부터 왔다 갔다 하는 데고 제가 어쩔 수 없이 살았던 곳이잖아요. 예. 영가 그 귀신들을 피해서 살던 곳인데 제 애기 엄마는 무서워하더라고요. 절에 대한 아직까지 좀 그런 게 있어요. 애기 엄마는 어떤 종교적인 부분이 없어가지고. 네. 저는 뭐 그런다고 해서 뭐 불교다 아니다 뭐 이건 없어요. 저는. 근데 절이 편합니다. 편하긴 해요. 근데 애기 엄마가 거부감을 느끼더라고요. 거부감을 느끼는 이유 중에 여러 가지도 있겠지만 애기 엄마가 유난히 오늘따라 저를 거부를 한다는 느낌을 받은 저를 안고 올라가는데 애 엄마가 큰애랑 손을 잡고 제 뒤를 따라오는데 고개를 한번 돌려서 봤어요. 그랬더니 스님이 하는 말이 보지 마래. 자네 보지 마. 그러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무슨 뜻인지 내가 알았죠. 네. 이게 이 작기들이 애 엄마한테도 붙은 거예요. 그러니까 애 엄마한테 어떤 조종을 하고 그런 건데 애 엄마한테도 지금 붙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내 네. 식구들을 괴롭히기 위해서. 그래서 보지 말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예, 알겠습니다 하고 애 엄마는 모르죠. 이 컨텐츠를 나중에 이제 뭐 들으면 알겠지만 애 엄마도 몸에 붙어 있었다는 거를 이렇게 스님이 절에 있는 동안에 이렇게 털어낸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러다가 오늘까지 왔고요. 지금 며칠째 지금 절에 지금 있고 아이가 절밥도 좋아하고 마냥 좋게 뛰어다닙니다. 그냥 철부지 아이예요. 지금 철부지 아이인데 얘가 하루에 한 3-4번씩 증세가 또 나타나요. 절이다 보니까 좀 어떻게 보면 신성한 곳이고 작기들이 절에도 있긴 있어요. 있지만 이렇게 막을 수가 있다 보니까 그런 상태인데 웃긴 게 뭐냐면 옥화상에 지금 공격을 하지 않아요. 예. 잡기들이 아니면 옥화상 딸내미 그 영가가 좀 공격을 하는 거지 공격을 하지 않고 내일 제가 날이 밝으면 그 옥화상 무덤을 가보려고 하거든요. 가보려고 하는데 네. 저희 형님도 지금 가까운데 지금 병원에 지금 계시잖아요. 형한테도 요 며칠 동안 굉장히 안 좋은 일이 영가들이 형님도 공격을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형님은 거의 지금은 이제 성경책을 품고 살다 보니까 계속 세례도 받고 그러니까 저는 어떤 종교를 절대 강요하지 않습니다. 형한테도 형이 불교든 천주교든 형 마음 가는 곳으로 그분한테 빌면 돼. 그 신들에게 빌면 되니까 도와달라고 하면 되는데 형이 요 며칠 동안 계속 그러더라고. 자기한테는 조카잖아요. 그렇죠. 네, 우리 둘째 딸이라고 부르거든요. 우리 큰애를 큰딸이라고 부르고 둘째 딸 상태가 좀 어떠냐 그러니까 형 괜찮으니까 형 몸만 좀 신경을 써.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얘기를 하니까
미안하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이제 돌빈이 진짜 솔직하게 얘기해서 제가 너무너무 힘이 들어요. 네. 어머니 돌아갔을 때보다 더 힘이 들어요. 그렇죠. 왜 그러냐면 예. 사람이라는 게 한계가 있잖아요. 체력도 한계가 있고 감정도 어떤 참는 인계점이 있거든요. 모든 사람은. 제 아버지 지금 홀로 계시죠. 형 영가 때문에 정신줄 놓고 거의 지금 50년 넘게 병원에 저렇게 있죠. 아이 저렇죠. 제 직장 이렇죠. 애기 엄마 코로나 때문에 지금 뭐 학원도 다른 선생님한테 맡겨놨지만 그래도 힘들죠. 여러모로 다 이렇게 힘든 거예요. 진짜 혼자 많이 울었어요. 숨어서 네네. 요 며칠 동안. 정말 내가 진짜 이 정도 멘탈로 지금 버틸 수 있는 거는 제 어머니였는데 어머니도 제 옆에 안 계시고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속으로. 가성아, 내가 만약 여기에서 모든 걸 놔버리면 네가 이기게 되고 네한테 가져갈 수 있는 게 뭐냐, 네가 뭘 가져갈 수, 그냥 악령은 그딴 거 없어요. 네. 진짜 악령은 그런 거 없고 그냥 좋은 거죠. 지가 이겼다는 거. 그 다음에 어떤 뭐 그런 게 있겠죠. 제가 악령이 안 돼봐서 그건 모르겠지만 그냥 파멸이 목적일 거잖아요. 다른 거 없죠. 예, 그거 맞아요. 옥화상이 그 독한 그 유언을 남기고 뱃속에 아이를 데리고 안 좋은 선택을 했던 그 말처럼 그냥 우리 집안의 파멸이 목적인 것 같아요. 제가 어제 너무너무 힘들고 혼자 속상하고 그래서 아버지 저녁을 제가 차려드리고 마당에서 혼자 그냥 앉아 있었어요. 그랬더니 제가 순간 아버지가 하지 말아야 될 말을 해버렸죠. 제가 아버지가 옆에 계신지도 몰랐어요. 아이고. 예. 저 그냥 제가 혼자 했던 말인데 아버지가 많이 그 말을 듣고 이제 우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뭐라고 했냐면 제가 아버지가 이제 계신지도 몰랐어요. 정말. 제가 그래 막대 먹은 놈은 아닌데 엄마 말처럼 제가 혼자 그런 말을 중얼거렸어요. 아버지가 죽어서 이 모든 게 끝이 난다면 좋겠다 이래버렸어요. 제가. 혼자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이런 말들을. 근데 내가 뱉지 말아야 되는데 혼자 그냥 웅얼거렸는데 아버님이 그거를 정확하게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를 모르겠어요. 근데 아버지가 표정이 굉장히 안 좋으시더라고요. 안 좋으시더니 서운하기보다는 자기 자신 때문에 자기 아버지도 그렇게 안 좋은 선택을 하셨죠. 나도 그렇게 오랜 동안 두 아들들이 그렇게 지금 힘들죠. 또 손녀딸까지 그런다니까 아버지는 제 딸들한테 굉장히 너무너무 아끼시는 분인데 얘들까지 그런다니까 아버지 입장에서 그 말 하시더라고요. 막둥아, 내가 가면 될까? 나한테 이러더라고요. 예. 그래서 아버지 운명이 오늘이라면 그거는 제가 못 막습니다. 저승사자를 어떻게 막을까요? 근데 오늘이 아닌데 내가 오늘 가라고 하세요. 그건 제가 마당에서 했던 말은 이제 제 혼자 한 말입니다. 힘들어서. 그러니까 안다 그러더라고요. 아는데 아가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아버지는 그냥 아버지 운명대로 사시면 돼요. 지금은 아버지가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어. 그냥 손녀딸 괜찮게 해달라고 우리 천지신명께 우리 조상님한테 기도나 잘 해주시면 돼요. 그랬더니 너무너무 미안하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옥화상 영가는 아버지 목숨을 노리고 있죠. 아버지가 가시면 다 끝나요. 솔직히 말해서. 끝내줄지 안 끝내줄지는 모르겠지만 그 처음부터의 모든 시작점이 아버지였기 때문에 아버지에서 그래 끝날 것 같은데 아버지하고 얘기가 끝나갈 때쯤에 아버지가 그 말을 하더라고요. 내가 저 옥화상 귀신을 영가를 데리고 일본을 가버릴까? 가서 그 집에서 죽든 살든 내가 그렇게 하면 안 되겠냐 나한테 그러더라고요. 네. 아버지 그 시신은 그 행사를 하기 위해서 재료일 뿐이지 그 귀신이 그렇다 해서 아버지를 따라가겠습니까? 저는 그거 아니라고 봅니다. 내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어떻게라도 하고 싶은 게 그 할아버지의 마음이죠. 지금 이제 그런 상황이었는데 내일 제가 그 옥화상 그 무덤을 가서 상황 좀 보고 제가 할 건데 제가 그 돌비님한테도 아까 낮에 제가 얘기를 했듯이 7월 14일에 저희들이 지금 큰 행사를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일본 무속인들 중에서 여러 명이 준비를 하기로 했는데 지금 나머지 다 손을 놔버렸어요. 한 번 빼놓고요. 자기들이 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의 악령이 그런 귀신이 아니다라고 손을 놔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저희 집안 어르신이 지금 일본에도 지금 계시는데, 그러니까 뭐 저희 집안에서 하는 해산물 업체가 있어요. 법인이 있어서 거기에 계시는 분한테 계속 부탁을 해서 그 행사를 위해서 어떤 뭐 필요한 물품들, 일본에서 테마할 수 있는 물품들을 준비를 하고 있는데, 계속 그 무속인들이 옥화상의 고향, 제가 처음 그 일본으로 쫓아갔을 때 그 고향에 가서 그 연가의 사전 답사를 다 했대요. 다 했는데 다 손을 놔버렸답니다. 자기들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의 연가가 아니래요. 몇백 년 된 연가를, 인간의 탐욕으로 만드는 연가를 자기들이 할 수가 없대요. 근데 딱 한 명 빼놓고는, 그래서 뭐 다른 분들 또 수배를 하고 있는 중인데, 7월 14일까지는 날짜는 다 잡아놨고 한국에서도 큰 굿을 준비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그 각 지역에 사시는 만신 분들도 지금 저희들이 접촉을 계속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전라도 쪽에서 제일 크시다는 용왕신을 모시고 있는 또 분이 있어요. 또 접촉을 하고 있는데, 예전에 저 고향에서 그 굿을 하시다가 돌아가신 분이 있잖아요. 그분의 이제 연관된 분인데, 근데 걱정이 돼요. 그렇게 좀 안 좋은 일이 또 벌어질 수도 있을까 싶어서 걱정이 되고, 현 상황은 좀 이렇습니다. 제가 뭐 오래된 과거 이야기를 오늘 한 게 아니고 최근에 있었던 얘기를 좀 이렇게 해드린 건데, 현재 지금 제가 너무너무 솔직히 너무 힘들어가지고, 약이 없으면 제가 못 버틸 수가 없어요. 뭐 이상한 약을 먹는 거 아니고요. 신경 안정제랑, 제가 좀 요즘에 그런 일이 있다 보니까 몸이 저항력이 떨어지다 보니까 피부도 다 일어나고 몸에 좀 뭐 두드러기도 올라오고, 제가 그렇습니다. 신경 많이 쓰면 혀도 갈라지고 눈도 충혈되고, 좀 약을 몇 가지를 먹고 있는데 이렇게 버티고 있고, 아이는 아마 스님이 그러더라고요. 7월 14일까지는 애 살리고 싶으면 그 큰 굿을 하기 전까지, 아니면 애가 때가 될 때까지 절에 잡아두는 게 낫겠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 일주일만 더 보고, 애 엄마도 이제 좀 절에 적응이 된 거고 너무 좋대요. 애도 괜찮고 큰애도 괜찮고 하니까, 지금 현재 이제 그래서 한 2주 정도 절에 있어 보고, 또 시아버지 밥도 좀 챙겨주고 왔다 갔다 하면서 좀 있고, 저는 이제 며칠 있다 서울 올라가서 또 저는 또 준비를 해야죠. 저도 살아야 되니까. 현재 그런 상황입니다. 돌비님. 이게 진짜, 그러니까 지금 봉다리님을 이해한다는 거는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이 아니에요. 사실은 이거는 감히 어떻게 이걸 이해한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지금 아까 이제 뭐 무당분들도 뭐 원래 하시기로 했는데 갑자기 못 하신다고 막 그러셨잖아요. 예. 그거 자체가 제가 봤을 때는 이게 목숨을 걸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거를 할 때. 제가 금액은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물론 큰 금액입니다. 그 일본 무속인들 물어봤어요. 제가 의뢰를 해서 하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 하니까는, 첫 번째는 나쁜 악령 퇴치고, 두 번째는 돈이 아니다. 명예예요, 명예. 이 큰 거 자기가 잡았다. 어떤 그런 거, 그것도 인간의 탐욕인데 지금 저 그런 거 따질 여유는 없고, 그렇습니다. 근데 일단 봉다리님께서 지금 예. 얼마나 힘들지 가늠이 안 될 정도로 많이 힘드신 상태고, 예. 그냥 지금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이제 아까는 막 다 포기하고 싶다 이렇게까지도 이야기하셨는데, 결국에는 아버지잖아요. 그렇죠. 그것 때문에 지금 버틸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냥 한 남자였으면 못 버텼을 수도 있을 거라 생각을 해요. 하지만 내 자식이 있고, 그리고 아버지로서 버틸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 봉다리님. 진짜로. 예. 제가 중간에 말씀을 못 드렸는데, 제가 지금 계속 며칠 동안 잠을 못 자면서 중간중간에 설잠을 잠깐씩 자요. 네, 잠깐 자는데, 그때마다 제 어머니가 꿈에 나오셔가지고 항상 하는 말이, 아가 조금만 기다려라 그러더라고요. 조금만 기다려라. 그리고 장군님이 꿈에 나오셔가지고, 저희 그 큰 장군님 꿈에 나오셔가지고 그냥 칼을 앞에 딱 그 땅에다 대고, 인내해라,
그러더라고요. 인내해라, 참아라 이 말만 하시더라고. 눈 부르르 예. 뜨시고 시간을 보면 한 5분 정도밖에 안 돼요. 근데 그 꿈에서는 굉장히 길었거든요. 술잠을 자는데 그 꿈에서 저한테 장군님이 참아라, 인내해라, 이번이 고비다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말씀하시는 게 네 조상이 보통 조상은 아니다. 그러니 걱정하지 말고 있어라, 참고 견뎌라. 네가 주저앉으면 다 끝난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그런 마음도 있고, 저는 이제 애비는 부모는 자식을 위해서 뭐 불구덩이에도 들어갈 수 있는 게 부모고, 또 얼마 전에 또 어버이날이었잖아요. 네네. 어버이날이었는데 제가 이거는 뭐 별개의 얘기인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이런 일을 겪으면서 일상생활 사람들을 지켜봅니다. 뭐 교복 입고 지나가는 아이들, 까르르 웃고 가는 아이들, 지금은 마스크가 일상이 돼버린 이런 세상 속에서 쳐다보고 있는데, 저 아이들처럼 예쁜 시절이 내 엄마에도 있었을 것 같아요. 16살 꿈 많고 정말 아름다운 가장 빛나던 시절이 있었고, 저희 아버지도 6.25를 겪으면서도 그 시절이 참 그래도 참 좋은 시절이었을 건데, 이렇게 늙어서 비극이 돼버리고 나이가 이렇게 들어버렸구나 생각을 하니까 참 인생이 그렇게 참 더덥다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근데 네. 지금 내 앞에 지금 닥쳐있는 이런 것들을 해결을 해야 내가 일상으로 갈 수 있겠다는 생각에 정말 버틸 힘으로 이를 악물고 버티고 있습니다, 지금. 봉다리님, 어쨌든 지금 이렇게 사투를 벌이고 계신 건 봉다리님이신 건 맞아요. 예, 그리고 뭐 자녀분들도 있고, 이제 와이프분도 계시겠지만, 그거는 그렇게 혼자라고 생각 안 해주셨으면 좋겠는 게, 진짜로 저희는 직접적으로 뭔가 지금 그 싸움에 같이 뭔가 참여하고 있거나 그런 건 아니겠지만, 우리 귀족님들도, 저도 마찬가지고, 진짜, 잘 되실 거라고 응원하거든요. 진짜 많은 분들이, 정말 많은 분들이.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이게 네. 귀족님들께서 어떤 그렇게 한 마음으로 이렇게 그 응원을 해주시고, 돌비님도 이렇게 응원을 해주시는 게 지금 혼자 싸우고 있지 않다는 그런 생각도 들고, 내 주변의 친구들이나 아니면 지인들이 힘내라고 그렇게 해주는 게 굉장히 큰 힘이 돼요. 정말 보이지 않는 어떤 그 영가들과 싸우면서 그런 그 응원 한마디가요,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영가를 보거나 좀 안 좋으신 분들이 그 사람을 이해를 하고, 그래, 그렇게 볼 수도 있어. 그리고 그래도 힘을 내, 괜찮아, 이길 수 있을 거야. 그 한마디에 영가를 보시거나 아니면 힘들어 있는 사람들한테 그 한마디가 굉장히 큰 힘이 된다는 거 너무너무 감사하고 정말 고맙습니다. 봉다리님, 진짜 많은 분들이 응원하고 계시고, 저희도, 같이 있다는 거, 혼자가 아니시라는 거 잊지 마시고, 잘 이겨내시고, 꼭 돌아와 주시길 바랍니다. 정말. 아이고. 일단은, 지금 있는 처한 상황들, 그리고 잘 되실 거고, 봉다리님, 또, 이쁜 막내 딸도 다시 이쁜 그 모습으로 돌아올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파이팅입니다, 아버님! 꼭 지켜내겠습니다. 아버님이니까. 건강하시고. 다들 힘내시고, 또 간간히 소식 전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이만 물러갈게요. 너무 감사합니다. 파이팅입니다. 감사합니다. 이 영상을 지금 들으신 많은 분들, 다른 것보다 그냥 잘 이겨낼 수 있도록, 그리고 잘 해결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응원이 필요합니다. 네, 이게 어떻게 보면 응원한다고 되겠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거라 생각을 하는데, 말에는 힘이 있고, 그 믿음에는 힘이 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 지금 이야기를 들어주셨던 모든 분들, 다 같이 그냥 한마디라도, 나만의 잠깐의 생각이라도 응원해 주신다면 분명히 그게 전달이 될 거라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